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법인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나와 있는 임금 지급을 살펴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인 통화 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의 원칙, 전액 지급의 원칙, 정기 지급의 원칙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화 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하며 물건이나 제품 등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화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지폐 또는 주화를 의미하며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압 수표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을 지급할 수 있는데 상여금 또는 성과금에 상당하는 통화 대신에 주식이라든지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직접 지급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제3자가 근로자 임금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근로자 외 다른 어떤 누구, 부모, 형제, 대리인, 제3자 등에게 지급하더라도 이 규정에 대한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용직 근로자 중에 신용불량, 통장 압류 등을 이유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용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액 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가불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한 후 지급 시에는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 법령에 있는 특별한 규정이란 세금, 사회보험료 등이 있으며 단체 협약상 특별한 규정이란 단체 협약에서 정한 조합비, 경조금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정기 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1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체불로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정기 지급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기 지급의 원칙은 모든 임금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제를 도입하여 연 단위로 연봉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매월 1회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의 정근수당, 근속수당, 성과금, 상여금, 기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은 정기 지급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